원주의 한 스타트업이 독자 기술로 만든 의료기기가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가시적 성과로 기대를 모읍니다. 전국적으로 땅꺼짐 사고가 잇따르면서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점검은 물론 인력과 장비 보관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춘천을 대표하는 김유정 작가의 생가에서 다가오는 겨울을 준비하는 초가 2연가리가 한창입니다. 가을 정취가 물씬 풍기는 현장으로 안내합니다. 강원 국제 트리엔날레 2024가 26일 개막해 24일간 열립니다. 강원 국제 트리엔날레는 지난 2022년 강원 작가 트리엔날레를 시작으로 3년 연속 평창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원주의 한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이 독자 기술로 만든 의료기기가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작은 기기를 몸에 부착해 심전도나 심박수를 측정할 뿐 아니라 작은 기기 안에서 건강 정보를 실시간 분석하는 기능이 포함되는데요. 강원도와 원주시가 주력 육성해온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가시적 성과여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명암보다 작은 전자기기를 심장 부위 피부에 붙이자 심전도와 심박수 등 생체 신호가 곧바로 화면에 나옵니다. 신체에 붙이는 간편한 방식으로 일상생활 속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스마트 헬스케어 모델입니다. 원주의 한 스타트업이 개발해 국내선 심장질환자 건강관리를 위해 이미 여러 의료기관에 도입돼 운용 중입니다. 이 제품이 최근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처 FDA로부터 인증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생체 정보를 모니터링하던 기존 제품에다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고 보고서를 만드는 기능을 추가해 독자적 기술을 입증했습니다. 의료기기 시장이 가장 큰 지역이 이제 미국과 북미 지역인데요. 그쪽에 신규로 저희가 서비스를 런칭을 하고 좀 수출을 한다거나 신규로 비즈니스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술로 미국 시장 진출에 문을 연 건 국내 경쟁 기업 가운데 처음입니다. 해당 제품은 앞서 일본과 사우디아라비아 시장 진입을 위한 인증을 획득했는데 차별화된 기술로 해외 인증을 받기 위해 국내보다 까다롭고 오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지원 사업들을 통해서 이런 임상 시험을 추가를 한다던가 미국 내에서의 사용적 각성 테스트를 진행한다던가 또는 컨설팅 같은 것들의 지원을 받아서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강원도와 원주시는 지난 2019년 정부의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 관련 산업 육성에 공을 들였습니다. 특히 강원 테크노파크와 재단법인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는 지역 의료기기 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여기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등 원주 혁신도시 공공기관과의 연계도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왔습니다. 제품 만들었다고 해서 해외로 수출하는 건 아니거든요. 기술이 좋다고 해서 그 기술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그 각 국가별로 허가 사항에 대해서 맞추질 못하면 또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유럽향이든지 아니면 미국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업체는 강원 테크노파크와 함께 다음 달 강원도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실시간 디지털 심전도 분석 서비스 체험을 운영합니다. 지역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면서 강원도의 미래 산업에도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강원 국제 트리엔날레 2024가 26일 평창군 진부면 일대에서 개막해 다음 달 27일까지 24일간 열립니다. 국내 최초 3년 주기 종합예술제인 강원 트리엔날레는 지난 2022년 강원 작가 트리엔날레로 시작해 지난해 강원 키즈 트리엔날레, 올해 강원 국제 트리엔날레까지 3년간 평창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열리는 강원 국제 트리엔날레는 22개국 77팀의 예술가들이 참여해 작품 200여 점을 선보였고 특히 오스트리아의 퀸스틀러 하우스 특별전이 포함됐습니다. 축제 기간 평창 송어 종합공연체험장과 월정사 진부시장 등에서 강원 작가 공모전과 지역 및 미술체험,
메타버스 전시, 작가와의 토크, 세계 음악의 밤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삼척시가 벼멸구 피해 방지를 위해 긴급 방제에 나섰습니다. 벼멸구는 최근 타 지역에서 잇따라 확산되는 상황에서 미로면 천길이와 상건우 1리 일대에서도 벼멸구가 발견돼 긴급 방제를 진행했는데요. 벼멸구는 벼 줄기 하단의 즙을 빨아먹어 벼의 생육을 방해하고 수확량을 낮추며 심하면 말라 죽게 만들어 농가 피해를 확산시키는 주범입니다. 횡성군이 주식회사 T3솔루션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자동 이착륙 드론인 독2를 활용한 제선충 피해목 조기 탐지와 예찰 실증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협약은 소나무 제선충병 초분광 카메라 촬영 공간과 인프라 제공, 독2 드론 설치와 운영 공간 확보 등을 골자로 양 기관은 1년 동안 사업 추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는데요. 주식회사 T3솔루션은 초분광, 라이다, 디지털 트위 구축 등을 통해 새로운 솔루션을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장마철 이후 전국적으로 땅꺼짐 사고가 잇따르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안전점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현재 인력과 장비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속도를 줄이는 순간 트럭이 한쪽으로 기우뚱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옆에 있던 트럭까지 2대가 한꺼번에 도로 아래로 빨려 들어갑니다. 폭우가 이어진 지난 주말 부산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입니다. 사고 현장에 생긴 구덩이는 가로 10m, 세로 5m 규모, 깊이는 무려 8m에 달했습니다. 지난달 서울 연희동에서도 갑자기 내려앉은 도로 밑으로 달리던 차량이 떨어지면서 2명이 다쳤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는 800여 건, 이틀에 한 번꼴로 발생한 셈입니다. 주민들은 불안을 호소합니다. 트럭 2대가 폭삭 밑으로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머야 저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무섭지요. 무서운데 이 도로가 다져서 아스팔트를 놨는데 어떻게 그게 무너질까가 의문이고. 땅꺼짐은 지형 특성과 기상 상황, 매설물 영향에 따라 복합적으로 발생합니다. 사고를 예방하려면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지하에 있는 빈 구멍을 미리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점검 장비인 지표 투과 레이더를 활용하면 도로 아래 2m까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 주체인 지자체는 전문 장비와 인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자체 장비가 있는 서울과 부산 이외 나머지 지역은 정부가 장비 8대로 집안 탐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하 빈 공간 780여 곳을 찾아 복구했지만 한정된 자원으로 수요를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지난 6월까지 점검을 마친 도로는 전체 도로의 10%에도 못 미쳤습니다. 싱크홀 사고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인 예방을 통해서 사전에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련 장비 그리고 전문 인력을 확충해서 집안 탐사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최근 5년 안에 땅꺼짐 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사람은 35명. 누구라도 도로 위 지뢰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춘천을 대표하는 소설가죠. 봄봄과 동백꽃을 쓴 김유정 작가의 생가에선 해마다 가을맞이 행사가 열리는데요. 바로 초가 이연갈입니다. 다가오는 겨울을 준비하며 초가 지붕을 재단장하는 현장에 전소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가을비가 내린 초가집 위에선 옛 지붕을 내리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새 지붕을 올리기 위해 한 해를 견디느라 낡은 이형을 걷어내는 작업입니다. 이형은 볏짚을 엮어 만든 초가지붕의 재료로 보온과 단열 기능이 뛰어납니다. 특히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포근한 특성을 가졌습니다. 옛 조상들은 가을 거지를 마치고 겨울을 앞둔 시기가 되면 늘 새로운 볏짚으로 이형을 엮어 새로운 지붕을 올렸습니다. 그 1년이 지나면 다 썩어 저게. 썩어다 거기가 군뱅이가 생기고 군뱅이가 생기면 까치들이 와서 파고 그러면 비가 들어오면 새가지고 대들보도 썩고 속가래도 썩을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새로 교체하는 거예요.
김유정 문학촌은 매년 가을 소설가 김유정 선생의 생가 지붕을 교체하는 이영가리 행사를 진행 중입니다. 헌 지붕을 털어내는 일부터 지붕 위에 올릴 용마름을 만드는 작업까지 전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이영가리를 보는 관람객들은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초가집에서 살았거든요. 어린 시절에. 이렇게 이영을 이렇게 엮어가지고 위로 올려가지고 당겨가지고 막 마을 분들이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막 그렇게 하던 게 생각이 나서. 김유정 문학촌의 이영가리 행사는 오는 28일까지 계속됩니다. 한층 선선해진 날씨와 함께 조상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와 키뮤 스튜디오가 발달장애인 예비 디자이너와 비장애인 디자이너가 협업해 만든 작품 전시회가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나를 만나는 시간이라는 주제로 사연이 있는 발달장애인들의 디자인 등이 전시됩니다. 오늘의 전시회가 있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재능 있는 발달 장애인들이 사회와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고 또 멋진 예술인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작품마다 사연이 있고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스토리, 본인의 나 자신을 만나볼 수 있는 그런 감성적인 전시가 될 수 있는 게 올해로 2회째를 맞는 발달장애인들의 디자인 작품 전시회는 오는 29일까지 펼쳐집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한해성 수산자원센터는 오는 30일부터 고성과 속초 연안에 어린 강도다리 8만 마리를 무상 방류합니다. 동해안 고소득 품종인 강도다리는 수요가 많지만 최근 자원량이 감소하는 어종으로 강원도는 인공종자 생산과 방류 사업으로 자원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방류된 어린 강도다리는 3년 후에 30cm 이상으로 성장해 자원량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4년 속초 시민대상 4개 수상자가 선정됐습니다. 속초시는 지역개발 부문 수상자로 한두삼 속초종합중앙시장 상인회장이, 문화예술 부문 수상자는 배경철 전 속초축제위원회 이사장이 각각 선정됐다고 밝혔는데요. 또 안금주 속초시 여성단체 협의회장이 사회봉사 부문에서 정호원 파리 패럴림픽 보치아 금메달리스트와 김승겸 코치가 체육진흥 부문 수상자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수상자들은 다음 달 4일 열리는 2024년 속초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수상할 예정입니다. 영월문화관광재단 문화도시센터는 다음 달 31일까지 영월 문화도시 거점인 진달래장에서 생활인구 사진전, 사진기행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다양한 이유로 영월을 찾는 생활인구들이 사진을 매개로 여행, 만남, 연결, 관계 등의 풍부한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기회로 마련됐는데요. 특히 영월을 찾은 80여 명의 생활인구가 SNS에 영월을 해시태그에 게시한 사진들이 전시됐고, 전시장 내 사진 촬영 공간이 운영돼 관람객들이 자유롭게 사진을 찍어 채울 수 있는 참여형 전시도 선보입니다. 춘천 반려동물 페스티벌이 오는 27일부터 4일간 서면 애니메이션 박물관 일대에서 열립니다. 축제에서는 반려견 걷기 대회, 영화제, 반려동물 산업박람회 등이 진행되는데요. 또 나흥식 소의사와 장영주 훈련사가 참여하는 반려인 토크 콘서트도 마련됐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다음 달 강원 상품권 특별 판매와 경품 행사를 진행합니다. 특별 판매는 다음 달 2일부터 시작되며 평상시보다 2% 높아진 7% 할인을 제공합니다. 1인당 2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10월 한 달간 모바일 강원 상품권 결제 고객은 경품 이벤트에 자동 응모됩니다. 삼척시가 오는 20일 새롭게 조성한 미로나라 정원을 개장합니다. 미로나라 정원은 정부의 마을 공동체 정원 공모 사업 선정으로 국비와 시비를 합쳐 32억 8천만 원을 투입해 테마형 정원으로 조성됐는데요. 정원에는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미니 짚라인과 카레이싱 등의 놀이시설을 갖추고 사색 정원과 돌담 미로, 글램핑장 등으로 조성됐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